안녕하세요. 웰다잉 유언 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대해서 상속인은 어떤 권리 의무를 갖는지에 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어떤 재산을 남겼는지 상속재산을 찾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와 함께 절차 하나하나를 쉽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히 이론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꿀팁도 함께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입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딸이 질문을 합니다. 서울 사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시집가서 제주에 살고 있는 딸입니다. 친정아버지는 생전에 강남 아파트와 예금, 주식 등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는데 평소에 재산을 자녀에게 고루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직후부터 친정어머니와 오빠가 상속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 내역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사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을 해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들이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나눠 갖게 됩니다. 예컨대 상속인으로 친정어머니와 오빠, 본인이 있다면 상속인이 3명이고 친정어머니는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으니 친정어머니는 7분의 3, 오빠와 본인은 똑같이 7분의 2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에 따라 상속분해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내 몫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 몫을 포기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유언이 있든 없든 내 상속분을 친정어머니에게 넘겨주든 말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상속빚이 얼마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상속인들에 대해서 내 몫을 주장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할 재산의 내역을 잘 정리해 두고 있었고 상속인들 모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럴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궁금해서 어머니나 오빠에게 인감도장을 보내기 전에 직접 상속재산 내역을 알려달라고 부탁할 경우에 자칫 재산을 탐내는 것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감정 대립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사망자 재산 조회 절차를 활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라고 약칭을 하는 건데요. 방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은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와 부동산, 자동차, 연금, 세금, 4대 보험, 공제회 등 다양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청 후 1, 2주 이내에 결과 회신을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이를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내용을 공유한 다음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확인 절차도 없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내주고 이로 인해서 내 의사와는 다른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면 훗날 상속인들 사이에 민사적, 형사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된다는 우리 상속법의 원칙이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상속인의 자격을 제한하자는 입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친오빠가 돌아가셨네요. 친여동생이 질문을 합니다.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어린 두 딸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몇 년 전에 부인이 가출한 다음에 연락이 없어서 친여동생인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후 갑자기 아이 엄마가 나타나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챙기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사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해두지 않고 사망을 하면 상속법에서 정한 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즉, 법에 정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어서 법에 정한 만큼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하는 상속 순위 역시 상속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자녀와 배우자, 2순위 상속인은 부모와 배우자,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은 사촌입니다. 이때 부모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은 모두 법적인 관계입니다. 즉, 가족관계부상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도 혼인신고가 안 되었다면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출한 지 10년이 지났어도 법률상 이혼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위 사례의 경우에 혼인신고가 남아있으므로 부인과 두 아이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부인 1.5, 딸 2명 각 1의 비율이므로 전체 교통사고 배상금 중 부인의 몫이 7분의 3, 두 딸의 몫이 각 7분의 2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두 아이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가출했던 부인이 친권자로서 두 딸 몫의 상속재산까지 관리할 권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생모가 아이들의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가출을 해서 몇 년씩 아이를 돌보지 않았던 부인을 믿기는 어렵겠죠. 그러한 경우에 생모의 친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친척 중 아이들의 후견인을 선임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생모가 실제로 아이들을 돌볼 의사가 없음에도 아이들 몫의 돈 때문에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생모의 친권 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 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매우 어려운 재판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만약에 오빠가 생전에 상속 재산을 아이들에게만 주고 실제 아이를 길러주는 여동생을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유언을 해두었다면 부당한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빚을 떠안게 된 상속인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상속재산에는 적극적인 재산 이외에 피상속인의 빚도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빚만 물려주면 상속인의 삶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친형이 사망을 했는데 그 빚을 떠안게 된 동생이 하소연을 합니다. 작년 초에 큰 형이 돌아가셨습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신용보증기금에서 저에게 큰형의 빚 2천만 원을 갚으라는 최고장을 보내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알아보니 큰형의 부인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해서 할아버지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할아버지도 상속 포기를 해서 그 빚이 형제인 저에게까지 상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장을 받은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지금 저는 상속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하는 상속 순위는 상속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1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자녀, 2순위 상속인은 부모이고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동순위입니다. 3순위 상속인은 형제, 자매, 4순위 상속인은 사촌입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즉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 즉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인은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채무의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 개시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후에 채무가 재산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를 위한 구제 수법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이 최고장을 받은 때 비로소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3개월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큰형의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조사했고 그 결과 비로소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속 포기, 한정 승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물려준 빚이 물려준 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들이 곤란을 겪을 때 선택의 길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 승인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한 것으로 됩니다. 또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서 상속빚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책,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서 수리하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상속 포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 개시 전에 한 상속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고 상속 포기란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들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상속인이 2명 있을 때 한 사람이 포기하면 나머지 남은 한 상속인이 전체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상속인은 4순위까지 있으므로 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또 2순위 상속인이 전원이 포기하면 3순위로 상속이 내려가게 됩니다. 때문에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들은 뜻하지 않게 자신과 별 관련도 없는 사람의 빚을 떠안을 위험이 생기고, 이 때문에 친척과 친척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결정할 경우에 그 상속인들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그분들도 상속 포기 신고를 해서 뜻하지 않은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정 승인입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앞서 상속 포기의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 부담이 상속이 되므로 이런 민폐를 피하기 위해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포기를 하고 공동상속인 중 나머지 일부가 한정 승인을 받아서 후순위로 상속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재혼 가정의 상속인은 누구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재혼한 70대 남성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와 사별하고 10년 전에 재혼한 70대 남성입니다. 저는 전처소생의 딸이 둘 있고 처는 전결혼소생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재산으로는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와 부천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 건강이 나빠지자 재혼한 처는 집과 상가를 증여해달라고 하는데 딸들이 반대를 심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재혼 가정에서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살펴봅니다. 피상속인과 재혼 배우자, 피상속인의 전처소생 자녀 2명, 재혼 배우자의 전결혼소생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재혼 배우자 7분의 3, 그리고 피상속인의 전처소생 자녀 각 7분의 2씩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혼 배우자의 전 재산은 피상속인의 전처소생 자녀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의 전결혼 자녀에게 각 2분의 1씩 상속이 되게 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위 사례에서 딸들의 반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처의 자녀는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파트와 상가를 증여받은 후에 계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계모의 친자, 그 다음은 계모의 친정부모, 그 다음은 계모의 형제자매, 사촌 순서로 되며 피상속인의 전처 자녀들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단지 딸들은 계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은 전적으로 그에게 속한 것이지만 이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친딸들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면 필연적으로 소송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전 재산을 재혼한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증여하는 것은 재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컨대 아파트는 재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상가는 두 딸에게 부담부 증여. 예컨대 증여는 하되 피상속인 또는 계모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2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효도계약을 붙여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타협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유언 대용 신탁이나 적절한 유언을 통해서 피상속인 사후에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 지위를 살펴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부부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생활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의 남편을 돌보는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는 매우 불안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남편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의 하소연입니다.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상처를 한 후에 지인의 소개로 저를 만났는데 남편 자녀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안 살림을 하고 남편 병수발을 하는 등 많은 애를 썼고 남편은 미안해하면서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자 남편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돌보겠다면서 저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분석하겠습니다. 우리 상속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유족연금, 산재 유족급여, 주택임대차, 임차권 등 특별한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오래 사실상 부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남편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런 재산 상속도 받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가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딱한 상태에 처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 분할 청구밖에 없습니다.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가 깨지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상대방이 살아있는 한 당사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그 사실혼 관계를 깰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례의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가 주위에 사실혼을 해소한다는 뜻을 알리고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면 그때 사실혼 관계는 확정적으로 해소되고 재산 분할 청구로 그동안 자신이 들여왔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 남편이 사망해도 상속인들 상대로 재판을 계속해서 상속재산 중에서 재산 분할을 받아서 사실상 상속을 받은 것과 비슷해지게 됩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남편을 떠나야 하는 고통과 주위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유언을 해두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일정한 상속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사인증여 증서를 작성해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재산에 사실상 당사자 지위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 사례입니다. 6번째 사례는 태아의 상속인 지위를 살펴봅니다.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6번째 사례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산부의 이야기입니다. 시부모님이 반대해서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 없이 살던 부부입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전세보증금 5억 원과 교통사고 보험금 5억 원을 남겼습니다. 남편 사망 당시 첫 아이 임신 2개월이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시부모님은 제게 아직 젊으니 새 삶을 찾으라면서 낙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사례 분석해봅니다. 우리 상속법상 태아는 상속순위와 관련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즉, 살아서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로 소급해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사례의 경우에 상속재산은 10억 원이고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인 태아와 배우자이므로 상속분에 따라서 배우자에게 5분의 3인 6억 원, 태아에게 5분의 2인 4억 원이 상속되고 태아 몫의 상속재산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 태아가 사고를 당해서 살아서 출생하지 못할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인 시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처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10억 원을 시부, 시모, 배우자가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의 상속분 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시부모의 요구대로
낙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상속재산은 100% 시부모의 몫이 됩니다. 우리 상속법은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상속재산 동순위에 있는 태아를 낙태한 어머니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태아를 낙태한 경우 동순위 상속인을 해친 것으로 되어 상속 결격자가 되고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어 시부모 아니 상속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아의 낙태는 상속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음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7번째 사례 살펴봅니다. 7번째 사례는 양자, 친양자의 상속인 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대를 잇기 위한 입양이 많았지만 요즘은 재혼으로 각자 자녀를 둔 부부가 상대방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상속인과 상속의 범위에 변화가 많아졌습니다. 7번째 사례, 큰 집에 양자로 들어간 상속인의 이야기입니다. 큰 집에 자녀가 없어서 어렸을 때 큰아버지 댁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상속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후 친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친형제들은 모두 법원에 상속 포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큰 집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따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아버지의 채권자들이 제 집을 가압류하고 친아버지의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른 집에 입양 갔는데도 친부모의 빚을 상속받게 되나요? 사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상속법상 양자에는 두 가지, 즉 그냥 양자, 일반 양자와 친양자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일반 양자는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에 등재가 됩니다. 일반 양자의 경우 법률상 양부모의 자녀로 인정되므로 당연히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친부모와의 혈연관계도 남아있기 때문에 친부모의 재산 역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 일반 입양에 따른 양자라면 양부모와 친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친부모의 빚을 역시 상속받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친양자 입양 제도는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를 친부모와 친생자 사이의 관계처럼 강력하게 묶는 제도로 2005년 신설되었습니다. 즉 친자식과 동일하게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가족관계부에도 친자녀로 등재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 친부모와의 법률적 관계는 단절이 되고 양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와 같은 강력한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일반 입양과는 달리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8번째 사례 살펴봅니다. 8번째 사례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 채권자의 지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채권 변제를 청구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누가 얼마씩 갚아야 할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8번째 사례는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사연입니다. 서울 목동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7억 원을 빌려주고 후순위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배우자와 두 자녀 사이에 아파트를 배우자 앞으로 넘기는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배우자는 빚이 많아서 다른 채권자들이 아파트에 압류를 하는 등 해서 선순위 저당권을 빼고 나면 대여금 7억 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받지 않은 다른 두 자녀는 생활이 넉넉해서 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재산 분할할 때 빚도 모두 어머니가 떠안기로 했다면서 모른 채 합니다. 자녀들은 빚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사례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현금 등 적극재산도 있는 반면 빚과 같은 소극재산도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도 함께 물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만 있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함으로써 빚 상속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은 물려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부담한다는 한정승인 심판을 받음으로써 손해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속 포기 혹은 한정승인 절차에 따라 책임을 면하지 않는 한 상속인은 상속 채무에 대해서 법정 상속분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 예금 등 적극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하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로 소급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그 협의 내용대로 재산이 몰아서 상속되는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상속재산인 목동 아파트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협의 분할로 재산을 받는 배우자 앞으로 넘어가고 두 자녀는 아파트에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빚은 협의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빚을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부담시킨다는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상속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상속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 채권자는 상속인들의 협의 분할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처에게 3억 원, 두 자녀에게 각 2억 원씩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두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다면 채권자는 상속재권 7억 원 전액을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채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9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의 채권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4순위까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상속인의 존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속 채권자는 채권 회수를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9번째 사례는 상속인이 없어서 저당권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의 사연입니다. 조카 사위에게 사업자금 5억 원을 빌려주고 조카 사위 소유인 제주 임야에 채권 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조카 사위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망에 빚이 많아서 아내와 자식은 물론 사촌까지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상속인 모두가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실행하려고 해도 상속인이 없어서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 분석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상속되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 채무자는 상속인과 상속재산 관련 법률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상속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 상속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 내용에 따라서 상속인이 없는지 상속재산은 무엇인지 검토한 후에 상속재산 목록을 정하고 그 목록 재산을 관리할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때 선임된 상속재산 관리인의 보수는 청구인이 예납해야 됩니다. 그 기간은 1년 남짓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지만 상속재산 목록에서 빠진 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에 관한 경정 신청을 해서 상속재산 목록에 상속재산을 추가하면 됩니다. 한편 위 사례와 같이 상속인이 없을 때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실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한 후에 채무자 피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면 비교적 간단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그를 상대로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해서 저당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사례입니다. 10번째 사례는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상속채권자는 누구에게서 채권 변제를 받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 임대인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 전원이 임대인으로 돼서 갑자기 임대인 숫자가 많아집니다. 임차인으로서는 혼란스럽죠. 누구에게 임대료를 줘야 되나, 누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10번째 사례는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속 채권자의 이야기입니다. 서초동 상가 건물 1층을 보증금 3억 원, 월세 400만 원으로 임차해서 설렁탕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기간 만료 시 나가겠다고 통지를 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 4자녀가 있는데 일부는 외국에 있고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재판 끝나고 주겠다는 등 외면을 합니다.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하는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사례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2항은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 건물이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 즉 임대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소유권의 변동 원인이 매매이든 상속이든 경매든 상관없이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서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임차 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의무, 즉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할 상속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상속 포기를 한 사람이 없다면 4명의 자녀는 각 보증금의 4분의 1씩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임차 건물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은 연대해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 건물에 관해서 공동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 앞으로 상속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그들만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 전액의 반환 소송을 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 분쟁이 길어져서 상속 등기가 지연된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상속 분쟁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속인과 상속 순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유언 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